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최근 전국적으로 부쩍 늘었는데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햇빛도 잘 받는 산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 환경 훼손 등 각종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과 감자밭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사한다며 나무를 베어냈는데 집중호우에 대량의 산흙이 쓸려 내려온 겁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마을에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바로 인접 지역이잖아요. 태양광을 갖다가 참 허가를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을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산림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지난해에만 681헥타르. 지난 7년 동안 2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햇빛이 가린다는 이유로 주변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다 보니 숲은 그만큼 훼손되고 땅값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막는 방안, 그리고 그동안 감면 대상이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부과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허가 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담긴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앞두고 김해 봉하마을 자택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이 자택에는 고인이 서거 직전까지 생활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택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인의 바람이었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지붕 낮은 집에 들어서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글귀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읽었던 책 천여 권과 유서를 남긴 컴퓨터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손주들이 남긴 낙서에서는 소소한 일상이 묻어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퇴임한 뒤 1년 3개월여 동안 생활했던 자택이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앞두고 열린 사저 개방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평소 생활상을 둘러봤습니다. 홈페이지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 등을 통해 하루 6차례까지 개방되고 전문 해설가와 함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다 간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봤으면 좋겠고요. 재단 측은 자택을 박물관으로 꾸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아입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일제에 강제 동원된 우리 노동자들을 기리는 노동자상이 창원에 세워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곡괭이를 든 탄광 노동자의 표정에서 분노와 애잔함이 묻어납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입니다. 성노예로 동원된 10대 소녀와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 등을 맞댄 이들의 모습에 반인권적 수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할린으로 끌려가 얼굴도 못 본 아버지를 떠올리며 7순이 넘는 아들은 오열합니다. 뼈 한 조각도 못 찾아오고 이 영혼이 지금 현재 여기 노동자상이 되어서 살아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 서울과 인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창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노동단체와 학생, 시민들이 모은 기금 1억 7천만 원으로 건립돼 뜻을 더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됐던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역사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강제 동원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노동자상 건립 경남 추진위는 해외 위력문화재와 동아시아 연대토론회 등 강제징용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사죄 배상 운동을 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정확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노동자상 제막식에 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과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중환자실 명칭 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의료법 기준을 갖추지 못한 병실에 중환자실 등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불이 난 밀양 세종병원의 중환자실은 병실 규격과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 구조와 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경남에서 일어난 화재가 260여 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의 화재 정보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일어난 화재 3,600여 건 가운데 경남은 268건으로 경기도와 서울,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또 지난달 화재로 경남에서는 7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이 15억여 원에 달합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 10mm가 조금 넘었고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에 그쳤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거의 지나간 상태고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이렇게 계속 약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어린이날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과 김해 17도, 거제가 16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이 2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이 1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함양과 거창을 비롯한 북서 내륙으로는 늦은 오후에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과 물결이 점차 거세지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지지만 휴일인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후보로 조규일 전 경상남도 서부부지사가 결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 결과 조규일 전 부지사가 진주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로써 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경남 19개 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창원과 진주 등 경남 6곳에 대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창원과 김해, 통영, 거제, 진주 사천 등 경남 6곳에서 계속해서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창원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됐고 김해와 거제 등은 지난해, 진주는 올해 3월부터 각각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